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슈TV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 그 연예계 뉴스가 터지고 있잖아요. 제가 뭐 제대로 된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번 좀 진지하게 이 사건을 많이 들여다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조진웅 씨 사건을 보면서 제가 그냥 단편적인 얘기만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냥 어쨌든 뭐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어떤 뭐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더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제 경험이라든가 제 감정을 연결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사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6살 때 강원도 살 때예요. 제가 그때는 약간 덩치가 좀 있고 예를 들어서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친구들을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좀 작고 이런 거 그 조그만 어린 나이에도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 속에 나는 게 뭐냐면 6살 유치원 다닐 때거든요. 1학년 때 있잖아요. 제가 1학년 1학기 마치고 올라왔으니까 그 기억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 아들도 제가 뭐 만약에 혼내고 이런 거 다 기억을 한다는 얘기겠죠. 지금 1학년 말이니까. 저도 느낀 게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뭐 이렇게 혼내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폭력 같은 건 안 쓰거든요. 다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저는 이제 책받침 시대예요. 여러분 책받침 80년생이면 책받침 시대 아시죠 여러분? 그때 막 뭐 하이틴 스타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뭐 이렇게 로봇 같은 거 있었어요. 뭐 이렇게 저는 기억하는 게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 뭐 노트에다가 책받침을 대고 써야지 잘 써지니까 책받침을 쓰게 되면은 뒤에 그 새겨지지 않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양면을 쓰잖아요.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책받침을 받치고 쓰냐 안 받치고 쓰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뒤에 새겨지냐 안 새겨지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판판하고 이러니까 더 예쁘게 잘 써지고요. 더 뭐 연필이 이렇게 좀 잘 굴러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모르고 이제 친구한테 어떻게 좀 해서 뺏은 거죠. 근데 저희 집이 어쨌든 강원도 농사 짓다 보니까 강원도 뭐 이렇게 추수할 때였어요. 이제 걔네 어머니도 이렇게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그때는 뭐 품앗이라 그러잖아요. 다 돌면서 뭐 인건비를 받진 않았겠죠. 뭐 남의 집 하게 되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뭐 제가 또 돈이 와갔다는 뭐 품값도 줬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 뭐 할 때 그걸 도와줬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보면.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친구 어머니 제가 얼굴을 알잖아요. 그 어린애도 그게 있던 거예요. 이제 제가 그거를 뺏은 게 기억이 나니까 책받침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사실 책받침이. 근데 저보다 힘이 약한 친구한테 그거를 뺏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니까 미안한 거예요. 걔는 어머니 얼굴을 보기가. 어쨌든 그때는 이제 우리 집에 그 일을 돕기위해서 오신 건데 제 기억으로 그런 거죠. 뭐 정당하게 그 품값을 받고 오신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이렇게 그렇게 오셨는데 자꾸 이제 멀리서 이렇게 그 참을 먹거든요. 앉아가지고 눈두렁에 앉아갖고 그때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생각해봐도 그런 되게 미안한 거죠. 그 책받침을 제가 저보다 힘이 약한 친구한테서 그걸 뺏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 친구한테. 그 책받침이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간의 가장 뭐 보편적인 이런 심리 같은 걸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그 어릴 때 그 기억은 나는데 그 6살 꼬맹이도 그거 6살에서 7살 꼬맹이도 그걸 기억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조종희 씨 있지 않습니까? 거의 성인이 돼서 저지른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떳떳하다 그러면은 뭐 정법전 TV에서 정법전 씨도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그 사건 뭐 방배동도 사건 그 전문대생 여대생 2명을 남자애들이 윤곽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건 그게 잊혀질까요? 그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60년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너에게 오라 나에게 간다 뭐 이런 박상민 씨 촬영한 영화 있어요. 그런 시대들도 아니고 이게 거의 그 사람이 저보다 4살밖에 안 많아요. 76년생이라더라고요.
그럼 다 기억할 거 아니에요. 저도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데 이 사람 기억을 못할 거요? 그 충격적인 일들을. 저도 임팩트 있는 일들을 6살 꼬맹이도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모를까요? 근데 어떻게 버젓이 그것을 대놓고 나와갖고 연기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실수로 예를 들어서 어릴 때 뭐 소년범 실수했다 치면 저 같은 경우에라면은 그거를 좀 부끄러움을 알다 보니까 그런 방송 일은 못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보통 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리 뭐 조폭 형님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게 보니까 건설업에 좀 많이 있어요. 건설업은 어쨌든 그런 걸 많이 안 따지잖아요. 어디 뭐 취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덤프트럭 기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하시고 중장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많이 빠져요, 사실. 예. 그리고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5톤 차 같은 거. 예. 5톤 차 이상, 뭐 트레일러 같은 것도 많이 빠지고 주로 그런 자영업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뭐 장사가 솔직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그래도 뭐 장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뭐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주로 뭐 대출 받아갖고 대출 받으면 솔직히 어느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주로 뭐 5톤 차 이런 거 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예. 그런 경우 많거든요. 예. 그리고 뭐 어쨌든 신분을 잘 안 봐도 되는 거, 뭐 배달 라이더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버젓이 방송인을 했다는 거는 정말로 그게 우리도 사실 어릴 때 보면 그런 거 기억을 하잖아요. 누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그 기억을 하잖아요, 사실. 예. 근데 맨날 방송국에 유명해지고 방송국에 나한테 쳐보십시오. 그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그래도 그 모험하는 게 되잖아요. 자기의 기억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갑자기 뭐 정말 정의로운 척 하면서 의로운 척 하면서 그렇게 나와버리면은 국기에 맥세까지 하고 이러니까 그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그 사람도 참다 그 디스패치에 폭로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연기했을 때, 그러니까 초반에 차라리 셔틀이지 나오자마자 이렇게 참아준 건 어쨌든 대단한 그거잖아요. 그 당하신 여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바로 우리의 어쨌든 그들이 뭐 잘못해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 젊은 그 학생들의 그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이웃들이고 우리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그 갖다가 뭐 어릴 때 뭐 소년하면 안 갔다 왔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이웃들이 그렇게 안 당했다 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함부로? 그게 바로 북한식 마인드 아닌가요? 내가 하면 의로운 거고 남이 하면 내로남불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다 평등한 사이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함부로 그 할 수 있는 입장이, 그 체급 같은 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 우리가 왜 그러면 격투기판에서 체급을 만들었겠어요? 정찬선 선수 이런 뭐 김동현 선수 이렇게 말 들으면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 요즘에 하도 그 UFC 같은 게 많이 드러나다 보니까 뭐 김두한 시절 그런 영화 뭐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한 사람이 두 명을 이기기 힘들어요, 지금. 코리안 갱스터 보면 알다시피 2대1로 싸워갖고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우리가 그 체격이란 게 뭐 185에 100kg 넘어가면 일단 헤비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격하고 뭐 50, 60kg 이런 사람들하고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금. 어쩌지 이길 수가 힘들어요, 지금. 체급이란 게 있잖아요, 엄연하게.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흉기예요, 흉기 한마디로. 예. 남자들 성인이 느끼기에도 그렇게 할진데 여성들이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쉽게 그 헤비급이라는 게 한 방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그게 쉽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뭐 맞아본 적도 없을 거고 누구한테 위협을 당해볼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런 게 따지고 보면 신체적인 조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그 버릇이 계속 그 연예계 판으로 와서도 막 뭐 때렸다 그러잖아요. 정말 대단한 놈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뭐 어떤 방송을 들어보니까 정만식 있잖아요, 정만식. 예. 일진 담당은 정만식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았다는 사람이 나 누가 그 사람 때렸을까 싶어 보니까 정만식 형님, 그 사람이면 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예. 등치도 좋고 땅도 좋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연예인들 어떻게 연예인들 보면은 되게
뭐 조폭 연기 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영화인 줄 알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화에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진짜 본 모습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째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거 이걸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아, 저놈이 진짜 저렇게 해서 저기 실생활이었구나 이 생각하니까 아, 진짜 다시 돌려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솔직히 뭐 그런 남자가 봐도 멋있는 건 있어요. 사실은 체급이 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애기들도 그런 건 있거든요. 예. 등치 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 추억 같은 거 다 돌려보고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더 터지고 이러니까 좋은 이미지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 저놈이 진짜 저런 놈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모하멜로 했던 거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좋은 이미지였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자기가 떳떳하다 그러면 사건 번호라도 밝혀라 그러잖아요 지금 정보점.tv에서. 예. 그 방배동 사건이 아니었다, 성폭행 관련된 사건, 인간 관련된 사건이 내가 연루된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면 사건 번호를 밝히라 이거죠. 예. 뭐 잠정 은퇴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실드 치려고 그러는데 실드를 칠 거 쳐야죠. 항상 생각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런 무지막지한 몸 체격 갖다가 우리의 가족들을 괴롭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웃들을 괴롭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요. 그 용서가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사회 정의 뭐 그런 거 한다 치더라도, 갱생 이런 거 한다 하더라도 당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피해자 중심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내 일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문재인 씨, 당신 가족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아들이 그 생각해 보세요. 당신 딸이 그놈한테 그렇게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용서할 수 있어요? 문재인 씨 대답하세요. 이재명 씨 대답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 버젓이 그 국기의 맹세 3.1절 하려고 하는 거 행사에 동원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몰랐다 하더라도 그 나중에 보도가 뭡니까? 예? 실드 치고 쳐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생매장? 안매장?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의 그런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이웃들을. 그런 걸 대입조차도 하기 쉽지 않잖아요 지금.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 얼마나 고통받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왜 자꾸 가해자만 있자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개론이가 그렇게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디스패치에다가 16년간 그렇게 어느 정도 참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활동하는 걸 보고도요. 예. 매번 보면 그렇게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얼굴 보다마다. 예. 역겨운 생각들이.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뭐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 해갖고 다 용서가 되는 겁니까? 뭐 성비위 사건, 장경택 씨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민주당의 그런 뭐 진영 논리 따진 사람들은 가족들 한번 대입해서 가족들을,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해보세요. 내 가족이 당하는 일을 생각하면은 용서가 안 될 거예요. 그깟 꼴랑 알량한 그런 국회의원 자리지 그 유지하려고 그렇게 가족들을 팔아먹을 수 있겠어요? 본인들에게 그렇게 권력이 중요한 겁니까? 그런 것까지 다 팔아먹을 수 있게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엄연히 본인이 은퇴할 정도 할 정도면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게 실드 치면 안 돼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준혁 씨, 당신은 범죄자예요. 만약 당신이 한 그게 맞다면,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신은 나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상처 주고 할 수 있는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정신력이 그렇게. 예. 그리고 뭐 후배를 뭐 술자리에서 폭행했다더니, 같은 연예인한테 했다더니, 당신 한번 제대로 맞아 볼래요? 당신보다 피지컬 좀 뭐 줄리엔강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명현만 씨 한번 같이 해볼래요? 그렇게?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보다 약한 사람들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했겠죠. 어떻게 그렇게 톱스타 같은 사람들까지 때릴 수가 있습니까? 겁이 안 나는 거죠. 한마디로 뭐 음주 전과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때려본 사람이 때려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평생 한 번도 안 사람한 거 안 싸본 사람이 많아요. 뭐 무용담이 되는 겁니까 싸우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나 싸우면서 큰다? 그건 당신 기준이고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지금 당신이 한 그걸 미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한마디로. 정말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 몸속에는 그런 폭력이라는 게 그런 게 들어있어요 지금. 뭐 맞고 커야 된다? 안 맞아보니까 모르겠죠. 예. 당신도 똑같이 그냥 당신보다 더 큰 사람들한테 맞아봐야 정신을 차려요 지금.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당신은 그렇지 않고서는 그거를 못할 거예요. 정말로 깜빵에 가가지고 한번 제대로 된 조폭들한테 맞아봐야 정신이 차릴 거예요. 소년 때 많이 겪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 본인이 저지른 업보 반드시 돌려받을 겁니다. 예. 본인이 괴롭힌 사람들한테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똑같은 사람들 한번 맞아보십시오 한번. 예. 그렇게 사람을 한번 손대는 거 보니까 정말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국기의 맹세도 하고 이런 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김동현 씨 보십시오. 자기들이 때리는 숨기기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렇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 안정환 씨 아들을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이 몸으로 축구를 하게 되면은 친구들이 다친다 그러잖아요. 그 친구들도 아는 거예요. 예. 제 아들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게 되면은 친구가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겸손한 애들입니까 지금. 애들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이용한 거죠. 예.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애들이 위협을 느낄 거다. 이걸 알고 이용한 거예요 지금. 예.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은퇴 선언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요. 어떻게 사람들이 때리고 싶은 마음을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가는지 그거 한번 배워보십시오. 예. 이 연예판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직장 생활 해보면서 알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해 하셔야 됩니다. 한번 직장 한번 다녀보세요. 그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께 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